여러분을 주름산한 기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두운 방쯤에서 영혼들이 떠도는 무서운 비밀이 가득한 집을 탐험할 것입니다. 이 집은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다. 극히 적을 사람들이 마주할 용기를 가진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집에 들어갈 용기가 있으신가? 어둠 속에서 감춰진 비밀을 견딜 수 있을까? 이 집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생각하게 만들고 신비로운 존재의 존재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집의 비밀을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아마도 어둠 속의 모든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이야기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먼저 기본 바다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해드리자면 때는 2006년 월드컵 당시였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절 포함해서 4명이서 치킨에 맥주를 먹으며 새벽에 축구 경기를 보려고 기다렸죠. 문제는 뒤집에 들어갈 때였는데 처음 가본 친구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사람의 온기를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오싹한 집이었죠. 혼자 살기에는 꽤 넓은 집이고 방이 질이었으며 거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주인 친구한테 가족이 살만한 집에 왜 혼자 살아? 라고 물었더니 우리 가족이 살았었지 부모님 이혼하시고 나 혼자 여기서 살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 터라 좀 멋쩍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그러다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방 하나에 들어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테라처럼 가구들은 다 부서져 있고 이자 적동산이들이 둘러다니고 먼지가 한 몇 년 청소안 한 것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놀라서 야 요니방 왜 이래? 라고 했더니 그는 부모님이 보호서마다 너 부서진 가구야. 그무도 그렇지만은 기분이 나빠서 안 들어가. 나는 이전한 말만 하기에 남 가족 아이디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새벽 4시쯤 경기를 시작했고 치킨에 맥주를 마시는데 자꾸 치킨의 친구가 아무도 없는 뒤쪽을 돌아봅니다. 저도 몇 번 따라 뒤돌아봤는데 뒤에 부엌과 베란다뿐 쇠띠에 놀라내고 두 면이 잠들고 저와 치킨의 친구만 계속 TV를 보는데 마치 누군가가 맨살에 얼음으로 건드리는 느낌이 들더군요. 툭 하고 번드는 느낌인데 그 느낌이 날개 떠붙어 온몸으로 냉기가 쫙 퍼지는 겁니다. 순간 노루에서 뒤돌아보니 친구가 바로 뒤돌아보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왜? 라고 하니 그 뒤에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뒤심에 절대 못 봐 하지만 느낄 수 있어 라는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뭔 개소리야 술 취했냐? 라고 하니 너 처음 집 들어올 때부터 이상하게 너만 계속 쳐다보더라 쟤네들이 라고 합니다. 부엌 베란다 쪽에 항상 귀신이 2명이 서 있답니다. 근데 그 2명이 가만히 서서는 제가 집에 들어올 때부터 신기하다는 듯 저만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장난친다고 등 뒤를 손가락으로 번들었답니다. 저는 맹세코 그 오싹한 느낌이 들었을 때까지 친구한테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친구랑 등을 건드리는 것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고 그래서야 알게 되었지만 그 친구가 귀신을 볼 줄 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여튼 그때가 처음으로 귀신을 느꼈던 때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싶었던 말은 전 귀신을 절대 보지 못하지만 느낄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된 배경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마 그때가 2009년이었을 겁니다. 제가 일이 있어 서울에 집을 구하다가 용사 쪽 월급을 알아보고 월세가 비싼 룸메도 구하고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와 룸메를 하면 싸운다는 말이 있기에 지인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구했고 한 친구 용준이를 알게 되었죠. 용준이랑 3개월 정도 살았는데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양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용준이는 한남동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아는 친구와 만나 패스트푸드점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데 친구와 얘기하던 도중에 뜬금없이 갑자기 큰 외삼촌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뭐 설명은 할 수 있지 하시겠지만 큰 외삼촌과는 어렸을 때 이후로 본 적도 없고 연락도 안 하기에 거의 머릿속에서 주어져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떠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근데 기가 막히는 거 햄버거를 다 먹고 치울 때쯤 어머니께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내용인즉슨 큰애 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단랑 천모병원에서 장례식을 하신다는 겁니다. 올해 병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공사단에서 트레일러 운전하시다가 트레일러와 함께 높은 곳에서 떨어져 악성화하셨다고 합니다. 급사죠 급사. 1차적으로 돌아가 죽다나 소식을 접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일단 장례식장으로 가야 됐기에 급히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강남 천모병원 안으로 뻗고 들어가 장례식장 건물 앞에서 택시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택시를 계산하고 내릴 때쯤부터 이상하게 머리가 띵합니다. 뭐지? 하면서 장례식장으로 들어왔고 장관반했던 외삼촌 성함을 보고 그쪽으로 봤죠. 외숙모와 어머님은 이미 눈이 퉁퉁 부으신 얼굴로 절 마주치셨고 저는 이 차를 데리고 신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머리 두통이 심해지는 겁니다. 오래편 두통을 종종 앓았던지라 또 이러네 라고 생각했을 뻔 별 이상한 생각 안 했습니다. 진짜 저는 나와 함께 음식 나가는 걸 돕고 있는데 이게 뭐랄까 편두통을 넘어서 정말 머리는 무엇인가가 옥죄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두통이 너무나도 심한 겁니다. 오른쪽 머리통이 아픈데 이에 목근을 꿔주서면서 오른쪽 어깨가 뭉치고 오른발을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표정을 보더니 어디 아프냐고 물으셨고 어머니께만 이러이러하다고 말씀을 드리니 신경불미에 걸린 게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아니다 그냥 편두통인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저를 거의 끌다시피 응급실로 데려가셨지만 결에도 안 나고 별 이상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와서 일어난 거 돌아가신 외삼촌이며 외숙모께도 죄송하고 둘이 이때는 마르고 왔는데 외숙모도 제 몸이 이상하다는 걸 아시고는 피곤하고 바쁠 텐데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돌아가서 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웬만하면 그냥 있겠는데 몸이 너무 아팠기에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는 나왔습니다. 다시 택시를 잡고 집으로 가려는데 여기서 용준이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근데 용준이 목소리가 아니고 다른 남자 목소리입니다. 펜트씨 죄송한데 용준이 룸메이트를 맞으시죠? 용준이가 술에 너무 취해서 그러는데 집 주소 가르쳐주시면 택시 태워서 보내려고요 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집 가는 방향이기에 그냥 집 앞으로 뺏어가겠다고만 했죠. 위치는 한남동이었고 저나 친구가 있다는 장소에 갔습니다. 여전히 머리는 깨질 것 같았고 오른쪽 목 근육과 어깨는 돌처럼 뜯어진 것 같이 아팠습니다. 용준이와 용준이 친구분이 가이다모다 앞에 있었고 그 친구분은 부탁드린다며 돌아가셨습니다. 용준이를 만취한 상태였고 저는 만화 일이 힘든 만큼 아팠기에 용준이 밤을 툭툭 치기만 했죠. 그런데 갑자기 용준이가 고개를 휙 들더니 저 쳐다보고는 살짝 놀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주먹질 상태에서 범주와 중지만 펴서 제 명치를 꾹 누르는 겁니다. 저는 술 기운에 장난치나 싶었지만 대꾸할 힘도 없었고 친구를 빼고 어째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제 팔을 뿌리치고는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다시 그 손가락으로 제 목 전립 부분을 꾹 누르는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장난칠 힘 없으니까 그만 가자 라고 소리쳤는데 용준이는 계속 배시시 웃으면서 또 그 부분은 눌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붓더니 잠깐만 이라면서 뒤로 달려가더군요. 화도 어이도 없었고 힘들어서 멍하니 쳐다보는데 용준이는 길가 옆에 편의점으로 들어갔으며 편의점 유리창으로 굴리는 용준이는 뭘 사더니 검정 봉지에 담고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주섬주섬 가방에 챙겨놓더군요. 그리고 비틀거리면서 나오더니 가자 미안하다 라고 하고는 택시에 타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는데 저도 아프고 힘들어서 대꾸도 안하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집에 도착했고 계산만 하고 내려서 집 앞으로 가는데 친구가 갑자기 또 뜁니다. 그러더니 집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치더니 휙 들어가서 잠가버리는 거죠. 열이 뻗을 대로 뻗친 저는 쌍욕을 섞어가며 물을 걷어찼는데 아무런 대꾸도 안하고 물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힘이 빠져서 한참을 가만히 쉬고 있는데 집 안에서 가방 지퍼 여는 소리가 나더니 부스럭부스럭거리면서 급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물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원면을 가만히서 꺼내는 게 달바 편의점에서 산 물건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용기에 처합하고 골 담그는 소리가 들렸고 물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갑자기 물 잠금이 해제가 되면서 문이 열리는데 쌍욕을 하는 제 얼굴에 뭔가를 뿌리더군요. 안 그래도 얼마나 있었지만 화도 못 내는 게 그 친구 그런 무서운 표정 짓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용주리가 저에게 뿌린 것은 굵은 소금이었습니다. 짜증 거라고 화내단에서 가만히 있으니 용주리가 저한테 손 씻고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원래 항상 외출하고 오며 손부터 씻는 버릇이 있기에 손을 씻고 소금을 털어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물어도 대답이 없었고 이미 손이 떡이 된 놈에게 뭔 말도 나겠습니다. 그냥 덧실 바닥에 누워 자는 놈을 보고는 제 방 침대로 올라가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느껴졌던 두통과 근육통이 짝차나졌더군요.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뭘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누운 채로 눈뜨내를 불러봤습니다. 아까 편의점에서 산 소금을 왜 뿌린 거냐고 이제서야 물어본 거죠. 그리고 용준이가 한 말이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아, 그거 너 오른쪽 어깨에 여자 달 보았더라. 저는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거나 이제 저리 뒤에 말한 것도 없었는데 용준이가 어깨, 그것도 정확히 오른쪽 어깨에 여자를 달고 왔다고 하는 점이며 손가락으로 들고 소문 부리고 한 뒤로 갑자기 시춘 듯이 아픈 게 사라졌다는 점. 소름이 끼쳐서 다시 되물었을 땐 용준이는 잠들어버리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 그날 너무 소름이 끼쳐서 잠도 잘 못 잤죠. 그 이후에도 용준이는 많지 않냐 제래쯤에 혼자 있을 때 촛불 켜놓고 있으며 야, 우리 오자다 라는 둥 이상한 말을 내대서 결국은 못 버티고 원룸에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용준이는 어렸을 때 살아넘으면 그 사람 얼굴 뒤로 두 사람들 얼굴 내다섯 면이 동동 떠다니는 게 보였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술 취하면 가끔씩 보인다고. 그래서 안 만납니다. 무서워서. 이제 우리는 이 집의 비밀들을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탐험한 이야기들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 용감한 사람이 그들의 세계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들이 흥미로우셨다면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음산한 비밀들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 더 많은 신기한 이야기들을 함께 탐험해봅시다. 다음 신비롭고 무서운 여정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